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뉴욕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이게 무려 147년 만의 더위라고 하는데 단순한 기록 경신, 그 이상의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이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그 보내주신 기사들 보니까요. 이게 정말 그냥, 덥다. 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동시에 기후변화가 진짜 현실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네, 그런 중요한 사례 같아요. 단순히 온도만 볼 게 아니라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그 센트럴파크 기온인데요. 1888년 기록하고 똑같이 섭씨 35.56도를 찍었다는 거잖아요. 와, 147년 전. 근데 그 당시 35.56도랑 지금의 35.56도가 이게 같은 무게일까 싶기도 해요. 도시 환경 같은 게 완전 다를 텐데.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1888년 뉴욕하고 지금 뉴욕은 완전히 다른 도시죠. 기사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지금은 빌딩도 훨씬 많고 아스팔트 도로도 그렇고 열을 가두는 그 도시 열섬 현상, 이게 훨씬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더위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도 안 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국립기상청 예측처럼 막 38도, 39도까지 올라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에릭 애덤스 시장이 이게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를 했군요. 실제로 뉴욕에서 매년 폭염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500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던데 이것도 참 충격적이네요. 네네. 폭염은 이제 불편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위기인 거죠. 특히 그 냉방시설이 좀 부족한 분들, 취약계층에게는 정말 생존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당국에서도 냉방센터 운영하고 물 많이 마시라고 하고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근데 또 기사들을 보면 이런 단기적인 대응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뉘앙스도 읽혀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뉴욕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기사들을 보니까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보스턴, 이 동부 해안 주요 도시들이 다 그렇고 미국 동부의 한 13, 그 영향받는 주민 수가 무려 1억 6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와, 범위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체감 온도가 43.3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도 안 식는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광범위하게 폭염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기상학자들이 주로 열돔 현상 이걸 꼽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저기 대기권 상층에 고기압이 딱 자리를 잡고는 거대한 돔, 뚜껑처럼 뜨거운 공기를 지표면 근설에 그냥 꽉 가둬버리는 거예요. 열기가 빠져나가질 못하고 갇히니까 그냥 찜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열돔 현상? 근데 그 현상 자체는 전에도 있었을 텐데 이번이 유독 이렇게 강력하거나 오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사에서는 이걸 자꾸 기후변화랑 연결시키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대기 중에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열돔 현상이 더 자주 생기고 한번 생기면 또 더 오래 가고 이런 경향이 뚜렷해지는 거죠. 이번 폭염이 그 147년 만에 기록하고 타이를 이룬 거. 이게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기보다는 변화하는 기후 패턴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이제 무슨 먼 미래의 예측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와, 147년 만의 기록, 또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와의 어떤 뚜렷한 연결고리까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단순히 그냥 날씨가 덥네 이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성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번 뉴욕의 이 기록적인 폭염은 우리 사회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이제 뭐랄까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 앞에서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그냥 에어컨 세게 틀고 실내에만 있는 거,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훨씬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열섬 현상을 좀 줄이도록 녹지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지 건물 설계를 바꾼다든지 또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폭염 같은 재난에 대비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 이런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의 사례는 바로 그런 고민을 이제 정말 시작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당신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 도시 환경은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문제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